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7일 금요일 아침 9시 50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깜짝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타이틀 써 있는 거 보시면 특별한 악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구나 라는 거 정도 일단 짐작을 하실 수가 있겠고, 제가 어젯밤에 드렸던 이야기를 기자들이 세련되게 한 줄로 이렇게 딱 표현을 해놨습니다. 잭슨홀 회의를 하루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어젯밤에 드렸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잭슨홀 미팅이 있으면 그 전까지 반등을 했었고, 이제 이 회의 직전까지 왔으니까 이제 이 반등세에 힘이 빠지면서 뭐 약간 차익 실현 매물 뭐 요런 이야기를 어쨌든 하긴 했는데, 어쨌든 본격적으로 영향권에 들어왔다 뭐 요런 이야기를 어젯밤에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요렇게 좀 세련되게 표현을 했죠. 하여튼 그래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했다, 뭐 아프간에서 테러가 있었다. 그런데 솔직히 뭐 아프간 테러 때문에 미국 증시가 빠졌다라 뭐 여러분들은 그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 안 되겠죠. 그냥 갖다 붙인 거라 생각하고요. 아무튼 특별한 재료는 없었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뭐 특별한 뉴스는 없는데 아무튼 시장의 분위기가 또 조금씩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 언론들이 글 쓰는 내용을 조금씩, 글 쓰는 분위기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는 거는 좀 눈치를 채긴 채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이번 주 초까지는 뭐 테이퍼링 속도 조절론이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막 증시가 반등을 하더니, 이제 막상 잭슨홀 미팅 하루 앞두니까, 오늘 밤이죠. 몇 시간 앞두니까 갑자기 이제 또 꼬리들을 살랑살랑 내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댈러스 연은 총재, 세인트 연은 총재,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나와가지고, 이 FOMC 위원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테이퍼링 빨리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 속도 조절론 갑자기 또 잭슨홀 미팅 하루 앞두고 싹 들어가는 모습 나오고 있고, 분위기가 하여튼 더럽습니다. 이게 언론들이 이렇게 만드는 건지 하여튼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요소들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어젯밤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 발표 안 할 거다, 잭슨홀 미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거든요. 이런 기대가 사라지니까 잭슨홀 미팅 앞두고 뭐 이렇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도 자연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갑자기 어젯밤부터 해서 이 잭슨홀 미팅에서 별거 없을 거야 라는 분위기로 이렇게 분위기를 싹 바꾸고 있어요. 그죠? 뭐 이런 뉴스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27일 잭슨홀 연설에선 테이퍼링 언급 없을 거다, 이제 기대감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27일 연설에서 테이퍼링 언급 없을 거라 했는데, 테이퍼링 언급하면은 이제 또 시장 박살나겠죠? 그런 점들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설 안 됐는데, 테이퍼링 언급 안 됐는데 언급하면은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죠? 쇼크가 오긴 올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요. 그건 어쨌든 무슨 말 할지는 파월 의장만이 알고 있겠죠. 자,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분위기가 아무튼 정말 요즘 시장 더럽게 움직여요. 좁은 박스권, 뭐 방향성을 명확하게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좀 코 간질간질하게 재책이 나올랑말랑한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어쨌든 뭐 기자들이 그러는 건가, 기자들이 그러는 건가, 뭐 그 위에서 시장을 주무르는 일부 큰 손들이 그렇게 하는 건가 모르겠지만, 자꾸자꾸 분위기 더럽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루 이랬다 막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혼란스럽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아무튼 그거다. 그 8월 초에 고용지표 나왔던 거, 그게 90만이라는 숫자 나오지 않았냐. 그것 때문에 일단 고용시장 지표는 좋다. 물론 이제 일주일 뒤에 또 고용지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거 좋다라는 이야기. 또 그리고 7월 FOMC 의사록 내용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전염병의 진행 경로는 이제 뭐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좀 덜 미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뭐 연준이 좀 긴축적인 스탠스로 돌아서는데 뭐 목표치를 충족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뭐 고용시장 회복이 뭐 느리지만 어쨌든 뭐 계속 되고 있다, 어쨌든 뭐 경제는 계속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뭡니까, 결과적으로 이런저런 내용들을 추론을 해보면은 연내 테이퍼링은 사실화 되었다, 연내 테이퍼링 뭐 사실상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게 사실 그게 진짜 팩트죠. 이런 것들은 뭐 일단 의견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제 미국 주식시장 FOMC 잭슨홀 미팅 앞두고 몇 거래일 동안 반등하다가 이제 어젯밤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이제 아침이 아니고 어제 저녁 영상에
미국장이 만약에 개파락 출발했는데 이 조금이라도 튀어 올라오면은 한번 숏을 잡아볼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잡았습니다. 세게 잡았어요. 나스닥 숏을 일단 잡았고요. 그래서 이거 본다고 조금 늦게 자고 새벽 4시 50분에 종가 본다고, 정확히 얘기하면 새벽 5시에 마감인데 4시 50분쯤 일어나갖고 알람 맞춰놓고 그거 본다고, 하여튼 잠을 조금 설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 아침에 녹화가 좀 늦어지고 있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어젯밤에 했다. 일단 전 나스닥 숏을 좀 들어가 봤다. UVXY 하려다가 UVXY는 좀 제 투자 성향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안 하긴 안 했는데요. 아무튼 뭐 둘 다 제가 이야기한 것들이 일단 좋은 성과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야기해 드렸던 게, 이게 갭 상승 출발한다. 이 갭은 이 UVXY인데요. 이 갭은 이 변동성을 죽여버리기 위한 갭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이 장대 양봉을 만들기 위한 갭 상승일 수도 있다. 이 뭐 아니면 도다. 그래서 자신 있으신 분들 이런 자리에서 한번 베팅해 볼 만한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일단 마감이 됐으니까 UVXY 앞으로 시장 변동성이 좀 살아날 기대감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제 밤에 말씀드린 건데 8월 25일 날 나왔던 이 음봉은 페이크가 됐다. 이거 속임수가, 이건 결과적으로 속임수였던 것이 됐던 거고, 언더슈팅이 됐던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쨌든 UVXY 쌍바닥 뭐 완성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쌍바닥 만들어졌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변동성이 좀 추가적으로 좀 더 살아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 시세의 연속성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나스닥 숏을 좀 들어가긴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가 S&P 지수나 나스닥 지수나 이런 지수만 보면은 이게 연속성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굉장히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강하단 말입니다. 나스닥이 의미 있게 하락을 하려면 최소 이런 선을 붕괴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직전 고점 이 자리를 붕괴시켜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자리가 아니고 조금 더 내려야겠네요. 이 선을 여기 정도로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정도는 붕괴시켜줘야 나스닥 이 하락이 의미가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걸 한 거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모습만 보면은 이 연속성이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더군다나 잭슨홀 미팅에서 좋은 얘기하면 또 폭등할 텐데, 눌림으로 보고 또 폭등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단은 어떤 연속성을 기대하면서 일단 숏을 들어가긴 들어갔다. 왜 연속성을 기대했냐면은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이 변동성 지수 이거 믿고 이제 연속성이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일단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빅스 지수가 몇 달 동안 지금 저점을 지키고 있고, 나스닥 변동성 지수도 물론 이런 모습이고요. 하여튼 어젯밤에 이 갭상승이 결국 살아나기 위한 갭상승이었으니까 중요한 이벤트도 있고 하니까, 이쯤이면 이제 그러면 여기가 바닥이었고 여기 빅스 지수 고점도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가면은 여기 있는 고점 넘어가겠구나, 빅스 지수 박스권 24, 25 부근이 박스권 고점이었는데 이거 넘어가겠구나 싶어서 그걸 기대하고 산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나스닥 숏을 크게 일단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수만 보면 이 연속성이 나올지 어쩔지 몰라요. 근데 일단 변동성 지수 보면서 크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일단 뭐 해놨으니까 일단 뭐 기다려 볼 수밖에 없고, 하여튼 그래서 어젯밤에 그런 이야기 드렸죠. 이 개파락 출발했으니까 뭐 보합 정도 올라오면 그런 자리에서 숏 잡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일단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스닥 숏을 어제 잡았다. 일단 기다려 볼 뿐이다. 근데 중요한 라인은 이거니까 이거 정도는 붕괴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렸고, S&P도 지금 사실 어떤 중요한 자리들은 이런 자리 정도는 붕괴가 돼야 되겠죠. 아직까지 이것도 하여튼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나스닥 지수나 이런 거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거예요. 하여튼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걸 예를 들어 뒤집어 놓고 보지 않습니까? 뒤집어 놓고 보면은 제 생각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미 이건 나스닥 지수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럼 숏 차트가 되겠죠. 이 자리에서 어떤 지지력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언더슈팅이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저는 일단 슈팅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면은 어떤 이 바닥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이렇게 턴어라운드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일단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뭐 변동성 지수 이야기도 하고 해서 좀 뭐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고점이 만들어졌는데 오버슈팅 준 거다라는 판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뭐 무조건 아니라고만은 할 수 없고. 자, 일단 어젯밤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하루 흔들렸죠. 이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왔고요. 또 그리고 금리도 올라왔습니다. 이 테이퍼링이 눈앞에 다가왔다라는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지금 일단 시장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 하여튼 시장은 뭐 정상적으로 잘 움직여줬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왔죠. 달러가 여기쯤에서 일단 반등 성공하는 모습이니까 여기서 어제 장대 양봉 만들어줬으니까 이 빨리 어쨌든 이 부분 여기 좁은 박스권 여기를 빨리 벗어나야 되겠죠. 빨리 벗어나야 다시 위쪽으로 또 랠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잊으시면 안 되는 게 21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예전엔 터치를 했었지만 이번엔 터치 안 하고 있다는 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터치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상승 기울기 가팔라진다는 이야기, 그죠?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다. 터치 안 하고 올라가는 거니까 더 가파르게 더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거 봤고요. 금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직전 고점의 저항을 아직 돌파 안착하진 못했네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뭐 어떤 수렴형, 뭐 삼각 수렴형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박스권이든지 뭐 삼각 수렴형이든지 하여튼 근데 조만간 넘어가긴 할 것 같아요. 테이퍼링이 앞에 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계속 금리는 추세 전환을 시도 중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일단 이야기는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요런 내용 정도까지 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일단 한국은 개파락 출발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개파락 출발하는 게 자연스러울 거고, 또 그리고 어젯밤에 달러가 올랐으니까 원달러 환율도 올라오는 게 일단 정상적인 모습일 겁니다. 또 그리고 어제 밤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라든가 이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가야 될 때예요, 오늘이. 그러니까 415의 저항을 확인했으니까 코스피는 오늘은 하락해 줘야 되는 게 맞는 날이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1165원짜리에 있는 지지력을 한 3거래를 확인했으니까 이제 오늘은 위쪽으로 레벨업을 해줘야 되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뭐 기다려 봐야죠. 뭐 제가 뭐 딱히 뭐 드릴 말씀은 없고, 그래서 아무튼 뭐 현금을 이 코스피 보시는 분들은 좀 어쨌든 이 조금 좀 현금을 좀 아껴 쓰셨으면 하는 생각 어쨌든 뭐 여전히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어쨌든 중간에 지금 여기가 좀 애매한 자리란 말입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봐요. 400에서 415 이 정도 좀 애매해요. 애매해. 차라리 415 이 부근에 올라오면 한번 잡고, 아니면 400이 붕괴되면 한번 잡고,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하여튼 뭐 제가 뭐 그건 어쨌든 뭐 저의 생각일 뿐이고, 어쨌든 이제 뭐 계속 애매한 상황. 그렇지만 일단 숏에 확실히 유리하긴 합니다. 그죠? 숏에 확실히 유리한 그림이긴 해요. 그래서 뭐 일단 저는 뭐 어쨌든 계속 할 거 없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켜볼 거고요. 시장이 알아서 잘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지켜보고 있을 거고, 원달러 환율도 뭐 그런 자리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1180원대와 뭐 70원대 요 가운데 애매한 자리. 다만 이제 오늘 올라야 될 때니까 올라주는지, 코스피는 떨어져야 되는 날이니까 뭐 떨어질 건지, 이런 점들 정도 뭐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딱히 뭐 오늘 이상한 거 없는 것 같고요. 딱히 뭐 드릴 말씀도 없고, 다만 이제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현금을 아껴가면서 조금씩 해라라고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제가 나스닥을 왕창 잡았다라고 말씀드렸죠. 방금 전에 많이 했다고요. 이거는 그 어떤 꼭지점,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게 느긋하게 아래쪽으로 처지는 그런 그림이었어 갖고 우리가 대응을 찔끔 현금을 아껴 씁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약간 슈팅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슈팅의 꼭다리를 잡는 그런, 아예 코스피하고 미국하고 지금 모양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이 달라진 겁니다. 미국은 예를 들어 난 여기가 꼭지점일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건 안 되겠죠. 물론 분할 매수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코스피의 이런 더러운 움직임들보다는 미국이 조금 더 지금 미국은 변동성을 좀 확실히 동반하고 있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한국이 10만원씩 매수를 한다면 미국은 50만원씩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한다든가, 하여튼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모양이 좀 패턴이 좀 뾰족해지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한 번에 좀 들어간 겁니다. 이 모양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대응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예. 미국은 뾰족뾰족하고 지금 한국은 막 느릿느릿하게 막 힘 빠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서 아무튼 좀 대응의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이야기를 좀 드렸고, 이 당연히 일단 오늘 뭐 중국이나 일본, 아시아장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일단 안 좋게 시작을 하겠죠. 어젯밤 미국이 하락 마감을 했으니까요. 또 잭슨홀 미팅 앞두고 뭐 어쨌든 좀 다들 많이 움직이긴 했으니까 좀 분위기는 안 좋을 것 같긴 하고, 잭슨홀 미팅 하여튼 잘 지켜봅시다. 결과적으로 이 오늘의 움직임은 사실 이 오늘 지금 금요일 날 이 움직임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회의 전에 우리는 아직 회의 결과를 모르잖아요. 회의 이후의 움직임이 좀 진짜겠죠. 회의 이후에 뭐 FOM 잭슨홀에서 뭐라 얘기했다 그러면 뭐 급등을 하거나 아니면 또 폭락을 하거나 또 하겠죠.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회의 이후에 나오는 움직임이 진짜일 거라고 보고, 지금은 이제 몇 시간 뒤에 회의가 개최되는 거죠. 한국 시장은 그 영향권에 지금 밖에 벗어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튼 월요일 날이 돼야 이제 회의 결과가 한국에 반영이 될 겁니다. 오늘의 움직임은 뭐 일단은 그다지 의미 없는 자리에서 그다지 의미 없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지는 거라 숏을 보는 입장에서 굳이 쫄거나 그럴 건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400은 붕괴시켜야, 넥라인을 다시 붕괴시켜줘야 이게 이제 진짜 큰 의미가 있고, 그때 되면은 그때 되면 진짜 마음 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아직까지는 좀 긴장하고 의심을 계속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일단 이야기를 드렸고,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코스닥이 정말 사람 골 때리게 하네요. 그죠? 코스닥은 도대체 뭐가 있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하여튼 코스닥 시장 하시는 분들 지금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긴 해요. 예. 지금 포기할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들이댈 자리라는 생각입니다. 깨지더라도 지금은 들이댈 자리입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응들 잘 하시고요. 여기서 마칠게요. 이따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